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문제집에 18페이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입니다. 여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나오는 게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는데 요약집 갖고 한번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요약집을 보면은 이제 자 일단 몇 페이지 보냐면 자 요약집에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간략히 이제 좀 뭐 이론 강의 잠깐 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 두 개는 그냥 간단히.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인식한다.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외우는 법 알려줬죠?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생수한 상품이다. 3번에서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뒤에 뺐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냐? 다시 요거는 요약집에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해놨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하면 이제 딱 나와야 되겠죠. 협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99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 광해 부동산은 토지 그 정착물에다 준부동산까지 합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이제 토지라는 건 뭐죠, 여러분? 토지 및 정착물 이거 나오잖아요. 자, 토지는 뭐죠?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 그다음 정착물이라는 건 뭐야? 토지나 건축물에 항구조로 붙은 거죠. 항구조로 정착, 붙어버린 걸 뭐라 그래요? 정착물이라 하죠. 따라 정착물로 판단되면 부동산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의 일부, 즉 종속 정착물인데 예외적으로 5개의 물건은 뭐야?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건물,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을 갖춘 소유의 집단, 미분리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은 이 5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이지만 부동산의 일부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준부동산, 그렇죠?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죠? 이제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마치 부동산처럼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죠. 그게 요건이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 면허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갖추게 되면 그건 부동산처럼 취급하죠. 준부동산. 준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의지한다, 준한다라는 건 마치 뭐뭐처럼 취급한다.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해서 이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준부동산이라 하죠. 2개 더한 게 광해부동산. 넓은 뜻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18페이지, 그 다음에 19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시험이 잘 나와요. 이 내용이.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느냐? 봤으니까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대표 문제입니다. 항상 뭐야? 이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잘 봐야 돼요. 틀린 거예요. 이제 협의라는 게 좁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 됐고 2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나왔죠? 그럼 이건 뭐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3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처럼 일정한 공시수단을 갖춘 이 표현 나왔다는 거 이건 뭐야? 준부동산이죠. 공시수단을 갖춘.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부동산이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 표현이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제 우리 본고사에 한번 나왔는데 가능한 본고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험생들이 인식 못하도록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 모든 출제자가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가면 이상한 출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은 국어가 안 되든지 아니면은 부관계가 원만치 않던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말을 이상하게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의 부동산 플러스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이게 뭐예요? 준부동산 얘기하는 거 이거.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광의부동산이다.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정신구조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아유 참 한심하죠. 이렇게 말장난 치는 거 보면. 하여간 이런 뜻입니다. 이 본고사 기초 지문입니다 이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뭐야? 법률적 개념이죠. 그렇죠? 됐고. 4번.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 준부동산인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과수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수원이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조당법, 자동차관리법. 이건 어업권 나왔죠. 어업법은 뭐예요? 어업법인가? 있죠, 아마. 항공기는 항공법. 각각의 그 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등기 등록 면허를 갖춘단 말이에요. 과수는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준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몇 번이 틀렸어요? 자, 틀린 거는 뭐야? 4번이죠. 4번이 틀렸어요. 과수원 때문에. 자, 5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된 것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졌죠.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뭐라고 그래? 이걸 복합부동산이라죠.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 이건데, 복합부동산이 이제 뭐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꼭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부동산이 어디 나오냐면, 요 치우고요. 자,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 요약집 12페이지 그 하단부에 나와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복합부동산. 자, 뭐요? 이게 등기가 좀 되면 금방이에요, 이거. 자, 보면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각각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데, 근데 거래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은 다 복합부동산이 이게. 이 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라고 배웠잖아요. 집합건물법에 의한 내용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건물은 뭐예요? 공동주택이죠. 이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등기부가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 부분과 건물 부분 플러스 대지권으로 돼 있죠. 대지권. 그죠? 대지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등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복합부동산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단독. 그래서 단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등기부가 따로 나오니까. 근데 마치 하나로 결합돼서 일치로 이용되고 거래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옳은 거 역시. 자, 1번 보면 자, 복합 개념이라고 나왔어요. 그 복합 개념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왜 틀렸느냐?
유형이라 나왔죠? 유형은 기술적만 유형이에요. 법률적과 경제적은 무형이에요. 법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경제라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 시장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형, 없을 무자. 근데 기술적이라는 건 물리적.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색, 땅의 모양, 지형.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상태, 철근 콘크리트냐, 예를 들어서 철골 구조냐.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있냐 없냐. 이런 건 다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인다. 유형. 나머지는 다 뭐야? 무형. 그래서 틀린 거죠. 우리 본고사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무형이라고 한 번 나왔었죠. 본고사에. 그 하시면 되겠고.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독립된 부동산이죠. 아까 보면은 독립 정착물에서 5개 물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취급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가 될 수 있죠. 3번에 보면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공시수단이 동일 유사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주은하에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이며 맞네요.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개별 물건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 거래되는 경우 개별평가 요것 때문에 틀렸는데 이때는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 일괄평가. 왜 그러느냐? 개별평가라는 건 뭐냐? 토지 평가하고 건물 평가하고 따로따로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거래되잖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거래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무슨 평가라고 그래요? 일괄평가라고 그래요. 일괄평가. 그래서 개별평가가 아니라 일괄평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4번 보세요. 4번. 임대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에 부착된 냉장고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게 맞는 거네요. 이게 4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걸 잘 따지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정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정착물이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와 좀 대비되는 게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건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정착시킨 물건이에요. 금방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거 빠져.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 임차인 정착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결론은 동산이에요. 이거는 임대인이 정착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 간판 또는 선반 이런 걸 정착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뛰어간다고 이게. 왜요? 정착물 아니니까. 동산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착물이면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요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시킨 간판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지붕형 그다음 에어컨 또는 선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산입니다. 근데 표현은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틀려나 봅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결합하여 광의 부동산이라 하며 여기까지 맞네요.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수단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반면 다르죠. 공시수단. 이건 뭐 민법 시간에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공신력의 차이가 있다? 이거 공신력 차이가 있죠. 이것 때문에 틀렸네. 공시수단이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의 차이는 있죠. 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신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부 이게 책임을 져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고가 터졌죠. 사고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그 근저당, 즉 을구가 깨끗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사고 터졌어요, 이게. 깨끗했는데 거래를 했죠. 깨끗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 다시 설정하겠다.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그러니까 매수인은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등기소가 이렇게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근저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 위조를 했어요. 위조. 서류 위조. 서류 위조를 해서 등기소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말소한 거예요. 말소. 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위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나중에 이걸 알았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 말소한 걸 다시 복원해야 되겠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복원하고 여기도 또 소송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겠다. 매수이 황당한 거지, 이게. 그래갖고 이 황당해가지고 이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소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니네 잘못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잖아요. 등기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서류 보고하는 거지. 이런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거 패소했어요, 을이.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갑한테. 갑 대신.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뭐야?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이 사기죠, 사기. 이런 사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실무에 가서 보면 직거래가 있어요. 직거래. 이 직거래는 부모 형제랑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랑.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 수억이 오고 가는 걸 직거래 합니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힘들다는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뭐가 있냐면 플랫폼으로 이제 뭐요? 뭐 있습니다. 그거 갖고 대도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이 20이니 이런 그런 건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몇십억이 오고 가는 매매는 그리고 이제 전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2억 3억 하잖아요. 대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끼어야 돼요? 결국 예? 이 중개업자가 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 뭐 직거래 한다고 떠들어봤자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신력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에 우리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등기법 시간에 또는 공시법 시간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따라서 이제 요거 3번이 틀렸죠. 옳은 거죠, 진짜. 그래서 4번이 옳았죠. 내가 이렇게 지우면 이래 옳은 건데. 아유, 정말.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는지 설명했어요. 공시수단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요것 때문에 틀렸죠. 다르죠. 동사는 점유 또는 인도, 부동산은 뭐야? 공시. 얘야 권리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틀린 거예요. 정착물인데 틀린 거. 자, 봅시다. 자, 1번.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블라블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게 지속적 또는 뭐야? 중요한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부착했다. 그럼 이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작년 이제 33회 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중 정착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가식된 수목이었어요. 가식된 수목. 근데 한문을 안 써줘요. 한문을 써줘야 되는데 왜 한문을 안 써주느냐? 영어는 써줘요. 한문은 안 써줘요. 왜 그런 거냐?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시험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옛날 뭐 1회, 2회, 3회, 4회 이럴 때는 국한문 혼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문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난리 난 거예요. 한문 빼달라고. 한문 뺀 거야. 그다음부터 한문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식대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가짜에다 식자가 심을 식자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임시로 심은 나무. 그러니까 임시로 심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이건 뭐야?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문 안 써주는 게 더 독이 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공부할 때 하나하나부터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한문 다 소개하는데 한문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한문의 의미를 알면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번에 보면 블라블라 정착물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기 뭐 임차인 정착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동산이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죠?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은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되며.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부동산 수익권은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의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뭐라? 요거를 한마디로 단독주택에 있는 정원수 얘기해요. 정원수. 단독주택에 보면 마당에 정원수 있잖아요. 그 정원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택이 매매가 됐다. 그럼 당연히 정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대금의 일부로 포함된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건물, 명인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 소유권 보호전 등기된 임목,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거 4번이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그다음에 5번 이제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대요. 그때는 정착물로 봐요. 그 정착물로 보고 매도인이 아니라 뭐야?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이게 정착물이 동산인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냥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몇 번이야? 자, 3번이죠. 3번 보겠습니다. 역시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자, 보겠습니다.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됨이 블라블라.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2번. 자, 2번도 이게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아까 보면 요까지. 이거 마당에 있는 정원수라고 그랬죠.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거. 자,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림을 그려드릴까? 그림을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다. 이게 마당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뭐야? 나무, 감나무 뭐 심었을 거 아니에요? 감나무 이게. 대추나무 이거 심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는 뭐 경작하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때 되면 알아서 열리잖아요, 이거 정원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가 여기 갑거란 말이에요. 갑과 을이 이제 뭐야? 이거를 매매. 자,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 매매대금으로 5억을 지불했대요. 매매대금이. 그럼 이 5억이라는 것에 의하면은 토지와 이 주택과 그 부속 토지와 이 나무들은 정착물이잖아요. 항구적이니까. 이건 전부 다 항구적이죠. 항구적이니까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가.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참 이거 민법인지 부동산학개론인지 헷갈립니다. 이거 강의하다 보면 정말 이게 종합과학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참 부동산학개론 강사하기 힘듭니다. 온갖 거를 다 해줘야 돼요, 진짜 온갖 거를. 아이고. 그래서 우리 무슨 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그래서 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인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없더라 이거야, 이게 나무들 없더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계약 불이행이지.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이런 이제 판례가 있죠, 이제 판례들이 아마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로 판단되는 거예요. 자, 3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과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나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게 뭐냐면 독립정착물. 아까 말한 5개 물건, 건물서부터 쭉 시작하죠. 그 다음에 토지 일부. 이렇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쉽게 떼어낼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거는 그냥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부착은 동산이다. 그 얘기예요. 5번. 임차인 설치한 선반이나 가스스토브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죠. 동산이에요. 여기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임차인 설치한 이 말 나왔죠?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동산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4번도 역시 뭐야? 틀린 거죠. 틀린 거. 항상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감정평가사 32에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이 같이 회차가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금년이 34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34회고 우리도 34회죠. 같습니다. 자, 틀린 것은 보세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나왔죠? 물리적 개념. 그죠? 2번은 이제 뭐야?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서, 요약 강의 하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위치라는 게 2개가 있죠. 하나는 절대적 위치, 하나는 뭐야? 상대적 위치.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교통체계 또는 기반시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위치하면 무슨 위치예요?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느냐? 접근성으로 일반적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위치가 좋아지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죠. 우리가 왜 강남 하느냐 이거죠. 좀 강남 살지는 않지만은.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북이 있고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남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강남을 포기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침수 지역. 상습 침수 지역. 저지대예요. 특히 강남역 있는 데가. 강남역 있는 데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침수되는 데예요. 이쪽이 침수되는 데예요. 여기가.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도 침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사람이 안 살았어요. 침수 지역에 어떻게 사람 삽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자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침수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강남역 일대는 뭐 비 많이 오면 무조건 침수되는데요. 거기는. 자, 하여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강남 하느냐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집중. 특히 학교. 그렇잖아요. 강남 8학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집중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바로 뭐예요? 기반시설,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럼 당연히 뭐야?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통이 좋은데요. 전철망을 한번 봐, 전철망을. 가장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북이라든가 기타의 지역은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의 집값은, 땅값은 강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야?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뭐야? 다시 이야기하면 학교, 학원가, 백화점, 병원, 전철망, GTX, 그 다음에 대기업의 사무실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비싼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됐고, 자, 3번 생산의 기본 요소라는 건 생산 요소, 소비자 맞고, 4번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광의협동산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자, 이제 5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잘 들으세요.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이게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나왔죠? 요 세 가지 나왔죠? 이걸 무슨 개념이라 하죠? 복합 개념이라 하죠. 그렇죠? 개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복합 개념. 그죠, 여러분? 이 복합 부동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대상이면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잘 내려야 돼.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제가 해설을 해주고 정답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변별을 못하는 분은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변별을 못하죠? 그러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복합 개념 나오면 뭐 알아야 돼요? 경제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부동산, 단독주택 생각하세요.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그렇죠?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된다. 그거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봅시다. 이거 뭐 경제적 개념 아닌 거, 이건 단답형이죠. 뭡니까? 이거. 공장재단이죠. 이거 암기잖아요, 암기. 간단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6번.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자, 1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212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상까지, 일정한 지하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정한 높이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용적률이죠, 용적률. 그 용적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갑당이다. 갑의 소유권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표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도 영향을 줘요. 그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상. 이게 용적률 아니에요, 용적률. 내가 층수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맘이잖아요. 용적률 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은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 소유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가 5층까지 났다, 이거 5층까지. 그러면 5층까지만 내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올리면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용적률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전용, 그다음에 일반 준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용적률 제일 높은 게 뭐야? 준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일반적으로 땅값 비싼 거예요. 이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일단 지하에도, 일정한 지하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무턱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깊이까지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요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영미법에서 이제 공중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무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맞는 말이죠. 일단 구분지상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지상권은 지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에 설정할 수 있고, 개발권 양도제도, 이전제도는 요 용적률 얘기예요. 용적률 하는 거고. 용적률 또 나왔죠. 용적률 인센티브 뭔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도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용적률.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과 지하에 설정할 수 있죠. 지상은 용적률.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중공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단어죠. 본고사 기출 지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용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하권. 그 다음에 이제 5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 광업권 아까 설명했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다? 정부가. 정부가 갖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내 땅을 팠는데 금이 나와도 이거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마포에 가시면 마포에 서울 마포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마포에 가시면 황금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실제 그 포털 들어가셔갖고 마포 황금 아파트 있다니까 이게 쌍용이에요. 쌍용 황금 아파트.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올리기 위해서 땅을 이제 땅을 판단 말이에요. 팠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 금. 네? 금. 이게 이제 정제된 금이 아니라 그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그 돌덩어리에 금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녹여서 이제 금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금맥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맥이. 이 땅 속에. 근데도 이건 금맥은 누구 거예요? 광업권의 대상이니까 정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채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이 아파트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밑에 금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용 황금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 쥐꼬라미 이거 팠지. 아파트가 중요해요. 금을 팠지. 예, 근데 이제, 아파트를 올렸지, 이게. 그렇죠? 예, 이런 경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번이 이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답형이죠? 틀린 거. 뭡니까, 여러분? 뭐, 자본이겠죠? 자본. 이런 뭐 쉬운 건 여러분이 하시고. 자, 8번. 이제 30일에 평가 시험이래요. 틀린 거. 이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뭐야? 토지의 용어예요. 토지의 용어. 이 토지의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어와 주택의 용어가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토지의 용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택의 용어예요. 토지와 주택의 용어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빈지가 나왔어요. 빈지. 빈지라는 게 뭡니까? 유학집에는 이제 어디 나왔냐? 이제 토지의 용어가 토지의 용어하고 주택의 용어가 어디까지 앉아 있냐면 페이지 10 몇 페이지야? 4에서 주택 용어까지가 18페이지까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토지와 주택의 용어예요.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하셔야지 또 어설프게 하면 선보당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 보면 아주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빈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빈지라는 건 한마디로 이게 공유수면법에서는 뭐라 하느냐? 만조 수의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까지 사이의 토지죠. 그래서 여기를 바닷가라 하죠, 바닷가. 당연히 국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해요? 실익은 있죠. 이게 바로 빈지에 대한 설명이죠.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죠. 만조 수의선에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까지 사이의 토지를 빈지 또는 바닷가. 공유수면법에서는 바닷가라 하니까요. 2번은 이제 맹지에 대한 설명이죠. 맹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맹지. 그래서 이제 맹지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도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 안 나겠죠. 3번은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분과 여기 보면 경계와 접한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분. 요것 때문에 요게 이제 법지가 맞단 말이에요. 법지라는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법지죠. 자, 이렇게 이거 지금 뭐예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 도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갑의 땅이잖아요. 갑의 땅.
그렇죠? 주택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경사된 부분 있죠, 요거. 경사된 부분. 요게 뭐야? 법지란 말이에요, 법지. 그죠? 그래서 법으로는 소유하죠, 갑이. 그렇지만 실익은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법지. 그래서 요 경사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계라. 후보지 이행지.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후보지라는 건 뭐예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죠. 그 다음 이행지라는 건 뭐예요? 용도 지역 내에서. 이거 용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안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상호 간에. 그럼 이거는 후보지죠. 근데 이행지는 뭐예요? 블라블라 세분된 지역 내에서, 이게 안내자예요. 지역 내에서, 안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뭐야? 이행지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행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따라서 1번이 이제 왜 틀렸느냐? 여기 보면 소유권이 뭐야? 인정되며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다 해줬는데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다시 해드릴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간조수위선.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만조수위선. 그러면 이 밀려오면 여기까지 올려오고 밀물과 썰물. 여기는 간조수위선. 여기는 뭐야? 만조수위선. 그런단 말이야. 가득 찰 만, 조수조자.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갯벌이잖아요. 이걸 간석지라 한단 말이에요. 공유시범법에서는. 그럼 만조수위선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측량을 하니까. 그러면 측량하는 요 지점, 요 사이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만조수위선부터 요 지적 측량하는 그 선까지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빈지 또는 뭐야? 바닷가라 하죠. 바닷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전부 다 이건 국유지라고, 국유지. 다. 그럼 국유지니까 이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간석지가 됐든 갯벌이 됐든 빈지의 대명사가 뭐예요? 모래사장 아니에요? 모래사장.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제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죠. 국유지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왔느냐. 기업본 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지는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맞죠? 공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빌공짜에 땅짓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에 대지가 있는데 이게 100평이라 합시다. 100평.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50%래요. 그럼 건폐율 여기다 곱해야 돼요. 대지 면적에다가. 그러면 50평이죠. 이 50평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이 50평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빈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빈 땅이. 빈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 건폐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 100%짜리 땅은 없거든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D번. 빈지 아까 설명했죠? 설명했고. D번. 필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공부상의 등록단이 아니에요. 그 얘기고. 자, 리을번. 후보지 아까 설명했고, 맹지 설명했고. 그죠? 다 맞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거 몇 개? 5개. 근데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이런 문제가. 근데 우리 잘 안 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맞는 거, 틀린 거 몇 개? 이건 잘 안 내요. 안 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까지 좀 풀고 쉽시다. 10번 봅시다. 옳은 거. 자, 보세요. 필지 중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 뭐 공지죠.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죠. 이게 공한지가 아니라 뭐야? 공지. 그 얘기고.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바닥토지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 바닥토지 나오면 뭐야? 이건 부지죠. 부지. 부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필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대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맹지라 하죠, 맹지. 맹지. 그 다음에, 자,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 단위. 획지가 아니라 뭐야? 필지. 그러니까 획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예요. 다시 한번. 가격 수준이 비슷한 뭐야? 1단의 토지. 자, 5번 보세요. 다른 토지에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나오죠? 1단의 토지. 이건 뭐죠? 획지죠. 획지. 소지라는 건 뭐예요? 택지나 대지의 원료죠. 그래서 이제 택지나 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원료의 토지.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이나 답이나 임야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택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가 되겠죠. 그 택지나 대지의 원료가 뭐죠? 소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잠시 쉬겠습니다.